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재학생 또 졸업생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학부장님 옆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최윤선입니다. 네,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학번으로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당시에 학과였던 학과에 입학을 해서 20년도에 졸업한 졸업생 장영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1호학번 이현경이고요. 저는 2019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장영훈님과 이현경님은 오랜만에 만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입학했던 김나연이고 20년에 졸업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재학생 또 졸업생 분들 뵙게 되니까 학교 생활과 졸업 이후의 생활이 어떤지 이야기 듣는 것에 참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학생회장님의 소개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학생회 소개인데요. 저희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의 제4대 학생회인 국금스테이션은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는 학부 예산관리 그리고 학생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 내 행사,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의 야식사업, 그리고 축제사업과 같은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부에서는 학부 대내외 홍보를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학부 홍보를 위한 블로그 또한 홍보부에서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 운영을 위해 힘써주고 있는 저희 국금스테이션 부원들의 조직도입니다. 앞으로도 예비 신입생분들, 재학생분들의 복지와 학업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동아리 소개인데요. 대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을 얘기하면 동아리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저희 학부는 이렇게 총 3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선 골든크로스는 증권투자 동아리로 교내 모의투자 대회를 최초로 개최해 주었던 동아리입니다. 또한 골든크로스에서는 주식투자 관련 종목을 토론하고 시장 및 경제 이슈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동아리이니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봉사 동아리인 국그릇입니다. 국그릇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활동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면이 된다면 유기견 봉사활동, 그리고 아동보호센터 방문과 같은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볼링 동아리인 더 스트라이크입니다. 더 스트라이크에서는 동아리 내 볼링 대회를 개최하며 동아리원들의 단합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볼링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동아리이니 여기에도 참여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동아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 활동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부 주요 활동으로 해외 석학 초빙 강의, 해외 현장 연수, 신입생 OT, 축제 주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현장 연수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해외 현장 연수를 다녀온 19학번 친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요. 같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해외 전공 연수를 다녀온 소감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학점까지 주니 정말 일석이조였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학생이라면 출국을 할 때 교수님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직장 상사와 함께 출국하는 느낌일까봐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다행히도 교수님들과 학부 선생님들이 엄청 친화적이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일정 조율을 어떻게 하는가? 목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바쁘신 분들은 목요일과 금요일만 조정한다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일정을 조율하면서까지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 해외여행이 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연수까지 가보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해외 현장 연수는 로컬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며 조별 활동을 하며 진행이 됩니다. 수업과 워크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필드트립을 하며 관광지를 구경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 예비 신입생분들께서도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꼭 입학하셔서 해외 현장 연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고 오셨잖아요. 네. 예, 예비 재학생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PPT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최윤선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최윤선 학생회장은 현재 재학 중이고 나머지 세 분은 졸업생이세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 캠퍼스의 낭만을 그대로 누리셨을 것 같은 게 코로나 이전에 학교 생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먼저 장영은 님께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2년 정도는 일과 학업을 병행을 하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휴학 기간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그렇게 복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학과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마 제 다음 친구들이 소개를 많이 해줄 것 같아서요. 저는 우선 복수 전공을 해서 주간에 호텔 경영과 복수 전공을 함께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 이름을 당당하게 걸고 또 삼성전자에서 주최하는 대학생들만의 하는 대외 활동이라던가 뭐 이마트에서 하는 대외 활동 이런 다양한 기업의 마케팅 대외 활동도 참여를 해볼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 복수 전공까지 하셨으면 정말 공부하느라가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체력이 굉장히 좋은 장영은 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현경 님께도 좀 들어볼게요. 학교 생활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방금 최은선 학생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연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즐긴다. 이거는 조금 어렵고요. 아무래도 네. 진짜 저희는 상해교통대학교 철강회사, 그다음에 상하이 증권거래소 등을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개인 신분으로는 가기 어려웠던 곳들을 가고 직접 강의도 듣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나연 님은 어떠세요? 추천하고픈 활동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만 하면 힘든데 같이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동아리 가입해서 공부도 하고 남는 시간을 이렇게 추억도 쌓는 게 저는 기억에 아주 남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부장님 어떠세요?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 혹시 있으세요? 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해외 현장 연수도 정말 값진 경험일 거고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직장에서 가는 그 해외 경험과 이제 학생으로서 해외 현장 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것도 많을 거고요. 또 그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 좀 대학 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그 동아리 활동들을 또 학생들이 그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그 귀중한 시간을 또 내서 자기네들끼리 또 동아리 활동하고 참 이 뭐 하나를 딱 뽑아서 추천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다 모든 그 아까 방금 저 학생 대표가 소개한 모든 활동 자체가 아주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해외 현장 연수도 그렇고 또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경험을 해보는 게 장차 미래의 훌륭한 나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학교 생활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이 모두를 경험한 학생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선 학생회장은 둘 다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래도 퇴근을 하고 학교까지 오는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동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더 환경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교수님들과의 이제 생생한 강의를 못 들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도 같은데. 실시 일을 해도 마찬가지겠군요.
네, 실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네. 집중도 부분에서는 대면 수업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또 이렇게 재학생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리가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재학생분들, 졸업생분들께 하시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 두 가지를 병행한다 참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제일 부담스러웠던 점,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졸업생분들 중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예쁜 그린색 블라우스 입으신 제가 먼저 장영은님, 네. 아무래도 일과 학업의 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하게 그 학문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니까 보고서라던가 좀 과제 이런 것도 굉장히 교수님들이 많이 다양하게 내어주세요. 그래서 일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데 수업도 듣고 과제까지 해야 되니까 가끔 우리가 뭐 야근도 하고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없겠지만 회식도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챙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경님은요? 네, 저는 일과 학업 병행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놀고도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들은 또 사정을 거의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편이시라서 굉장히 이제 학업과 일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는데 뭐 사실 배우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학부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권장하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걸 텐데 김나연님은 어떠세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시험 기간에 일 같이 병행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시험도 잘 보고 싶고 근데 일은 또 놓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휴가 내서 공부하고 휴가 내서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랬던 게 저는 힘들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추억이 됐어요.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했다는.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전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부장님 어떠세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 딴에는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아까 이영경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했었던 학생이고 아까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정말 열심히 수업을 갖다 들었고 또 학부 교수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힘들게 시간을 냈기 때문에 편하게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귀중한 시간 정말 아껴가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이 배워갈 수 있게 뭘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했었던 거지. 아마 학생들이 따라가긴 힘들긴 했었어도 졸업 후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는 희망사항. 예, 궁금하네요. 졸업 이후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졸업생분들의 얘기를 들어야겠죠. 이번에는 김나연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저는 20대에 가장 어려운 걸 해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에 대한 믿음, 자존감도 엄청 높아졌고 네. 또 이렇게 힘든 것도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대학원 또 진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대학원 다니세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일은 안 하시고요? 아니요, 일도 병행하고요. 또 대학원은 일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선은 저는 대학교 학부 때 정종필 교수님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만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단순한 생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후회도 했지만 지금은 또 되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깊이 있는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서 대학원을 지망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영경님은요? 네, 저도
되게 큰 우선 졸업하고 성취감을 엄청 얻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또 나름 제가 목표했던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겠다는 그런 성과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약간 뭐 못할 게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졸업하고 대졸공채로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학업을 꾸준히 놓지 않고 다른 이제 공부들도 병행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가장 많이 변화된 점 같아요.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점이 가장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은님은 어떠세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생각했던 좋은 성적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대졸공채로 입사를 해서 현재 재직 중인데요. 뭔가 이 경희대학교 국제통상학부가 저에게 준 그런 걸 보면은 20대에 내가 이건 정말 잘했다라던가 내가 앞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발판, 성취감, 용기 이런 좀 그런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도 되게 용기를 많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었다 보니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학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깊게 배웠고 실제로 저는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타 학과랑도 수업이 되게 비교가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부가 정말 제대로 잘 배우는구나. 정말 우리 학부만큼 힘들게 공부를 한다면 뭐 대졸공채 그까이 거 요 정도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최윤선 학생회장님은 지금 3학년이라고 하셨죠. 네. 선배님들, 졸업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내년에 4학년이 되니까 대졸 공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네, 선배분들이 이렇게 대졸 공채로 많이 들어가신 거 보니까 든든하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장님, 학생들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너무 뿌듯하고요. 그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전혀 짜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짰다면은 최고로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학생들이 생각이 났었고요. 이제 졸업생들이 생각이 났었던 거고요. 정말 뿌듯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목표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성취낼 수 있고 이 학생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걸 아주 정말 여실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졸업생 또 재학생 분들께 하고 싶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학생이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나요? 최윤선 학생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입학했을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지역 연구 동아리도 했었고, 영어 관련 동아리도 했었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병행이 가능합니다. 네. 장영은님, 재직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을 많이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수령을 했는데 네. 첫째로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성적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둘째로는 뭐 많이들 신청하시는 국가 장학금이 있겠는데 저는 아쉽게도 대상이 아니었고 세 번째로는 저는 아까 뭐 대외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세아그룹에서 주최하는 그 기업 장학생회도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이 돼서 2년간 학비랑 그런 생활비도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장학금 그런 일반적인 것과 별개로 인문 100년 장학금이라고 되게 우수한 학생들 선발해서 국가에서 또 지원해주는 그런 장학금도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선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비 걱정은 열심히 하시면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학부장님, 네. 해외 현장 연수 선발 조건이 있나요? 선발 조건은 이제 뭐 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한된 티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선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성적도 좀 있고요. 또 뭐 다양한 활동
또는 그 학업 역량 쪽을 좀 안 볼 수가 없죠. 이제 아무래도 그걸 좀 많이 고려를 해서 그러나 그런 학생들 안에서도 꼭 학업 역량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본인의 어떤 현재 어떤 재직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꼭 학업 역량에 따라 가지고 뭐 줄 세우기를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김나연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학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저희 기스에선 저밖에 없었고 네. 다음 졸업생은 한 명 또 있었고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장 급할 건 없으니까 조금 공부 더 하고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 선배님들의 재직 직무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영은님. 네. 저는 뭐 마케팅 같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쪽으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직무로 입사해서 지금은 한 사업의 BM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님은요? 네, 저는 제조업체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입학사정관 세션의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경희대 입학처로 문의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이제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신입생, 재학생 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거든요. 학부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너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시간 제약상 좀 첫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기회가 올 때 꼭 도전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 기회 놓치면 또 다른 기회,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 기회하고 같은 기회는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기회가 올 때는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남들보다 2~3배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정말 열정, 패기, 젊음 다 동원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그 기회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종필 학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최윤선 학생회장부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 동기를 하다 보니 동질감이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동질감을 느끼면서 대학 생활도 견딜 수 있었고 힘들었던 시험 기간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견딜 수 있었는데요. 예비 신입생분들도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꼭 입학하셔서 이런 값진 대학생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기 전에 다양한 꿈을 많이 품고 오실 텐데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학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100을 얻어가고 싶으시면 200을 얻어갈 수 있는 학부가 저희 학부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본인들이 다 회사 근무를 하다가 배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계시고 커리큘럼에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영은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제한을 두지 않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입학해서 한 학기, 2학기 더 지내면서 또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그려가는 미래를 충분히 서포트해 줄 교수님 그리고 학과, 뭐 행정실, 학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저 말고 지원을 해주셔서 꼭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배님들과 똑같은 말 하게 되는데 경희대에서만큼은 제가 그냥 온전히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어떠한 제약도 느끼지 않아서 제가 또 대학원 그 다음 목표를 계속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입학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예비 신입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